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습니까? 지난주 사실상 뭐라 해야 될까요? 수요일부터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수요일부터 시장이 많이 흔들림을 좀 보이다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연속된 하락에 시장이 상당히 흔들림을 좀 보였었는데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장중 시가 개파락 마이너스 2.9% 출발 이후 순식간에 마이너스 5%까지 밀렸다가 그때부터 뜨겁게 아래코를 잡고 시장이 좀 올라와 줬는데 결국 오늘 시가가 코스피가 무려 4.38% 상승하면서 뭐 말 그대로 4.33%면 과거 같으면 폭등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반적인 반등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등으로 반등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아침에 그냥 매도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잘한 매매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크죠. 빠질 때도 이게 뭐 3에서 4%가 빠져버리고 정말 많이 빠질 때는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또 올라갈 때는 뭐 지수가 7%도 올라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8%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등 보통 이러한 시장이 자주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격변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이러한 변동성은 어느 순간 되면 또 진폭을 줄이고 또 변동성을 축소하는 구간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엇박과 조급함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조급함이 뭐냐면 결국은 시장이 막 그 뜨겁게 급등을 하게 되면 포모가 오죠. 그 누구도 그 포모감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한 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로 엄청나게 이제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데 그런 구간에서 단기에 지수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폭락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또 뇌동 손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만 피하면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노다지의 시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매매에 있어서 또 트레이딩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원칙과 기준의 뼈대는 시장 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시장과 맞춰가는 전략으로 지금의 설 연휴 전의 시장을 바라보시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시장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정말 어렵지가 않고 좀 많이 뭐 두렵거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올라왔을 때 내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을 좀 비우고 대응을 하면 되고, 시장이 또 과도하게 빠져서 흘러내렸다라고 하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두 주도주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주도주를 보면 되는 거고, 또한 반도체 섹터를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 다른데 헛간데 신경 쓰지 마시고, 헛간데 신경 쓴다라는 거는 이제 포트를 깔아 놓을 때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헛간데라고 하면 뭐 종목군들은 미리 풀어 놓으면서 보고 대응하면 되는데, 주도주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에 있어서만큼은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을 최대한 보면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은 하락의 공포를 잊고 다시 유동성 장세로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탁금은 110조까지 갔다가 100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109조까지 올라왔던데, 이쪽도 지금 고무줄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어찌됐든 시장의 유동성은 빠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시장의 낙폭이 과대하면 과도한 비중으로만 들어가지 않은 이상 전혀 죽을 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상승과 반등을 지속할 겁니다. 결국 뭐 지금의 시장이 위로 쳐 올리면서 막 신고가를 가기에는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와 닉스를 제외하고 나서 증권주의
실적 가이던스는 올라가고 있고 전력 인프라의 실적 가이던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과 방산 뭐 이런 쪽에서 실적을 봤을 때는 실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없죠. 그리고 증권도 제한적인 실적의 상승폭이 되는 거고 금융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부분의 상승이라 지수를 막 급격하게 끌어올리려면 그냥 삼성과 닉스가 올라가야만이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다 이렇게 봐지고요. 코스닥은 뭐 있겠습니까? 오늘 뭐 칠하시에서 저도 보면서 순간 시장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에코프로 그냥 배팅을 하고 짧게 뭐 1.5% 정도 에코프로에서 수익을 내고 좀 작게 좀 나왔는데 얼토당토하게 연기금의 투자 비율을 뭐 11%? 이게 맞나 싶은 찌라시가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연기금 배치마킹 26년 운영 목표 해가지고 원래 당초 계획은 코스피가 15조, 코스닥이 5% 이상이었는데 이걸 11로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코스닥이 11%면 지금 구간에서 뭐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인데 얼마를 코스닥을 사줘야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최소한 뭐 이렇게 되면 한 30조를 코스닥을 사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포함해서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지금 610조 정도 되면 10%면 60조거든요. 지금 한 3점 몇 프로니까 코스닥 가지고 있는 거에서 두 배수 3점 몇 프로면 한 20조 들고 있나? 코스닥 한 20조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얼마를 더 사라는 소리예요? 30조 일단 산다 치면 코스닥에 30조 그러니까 순매수가 30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폭등하라는 소리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코스피를 11%다. 그럼 코스피 나머지 거를 줄여서 넘어온다. 코스피가 지금 시가총액이 4,500조죠? 4,500조인데 11%. 그러면 4%를 줄여야 되는데 4,500조에 4%면 와, 이게 좀 아무튼 이거 보면서 일단 지수는 올라오긴 하지만은 뭔가 좀 찝찝하고 아무튼 정가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속 활용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올리려면 뭐 있습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함께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2차전지 뭐 이렇게 계속 정부 정책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죠. 사실 코스닥은 실적을 바라보고 뭘 하는 섹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올루션이 최근에 폭등을 했죠. 실적이 나옵니까? 내년에 나올까요? 내후년에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도 주가는 원래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메커니즘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꿈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시장 보면 양시장 굉장히 뜨거운 상승 속에서 핵심은 뭐냐? 야간 선물이 어제 780포인트의 저크신이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정확히 4.38%가 야간 선물이 상승을 했죠. 딱 그만큼만 시장은 상승을 시키고 마감을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고로 원래 오늘 시장에서 갭상승 이후에 이 시가를 회복하는 종목을 말고는 이렇게 시장에서 뜨겁게 갭상승을 많이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접근을 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새로운 게 있다든지 수급이 강하다든지 당일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든지 이런 위주의 전략을 세워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죠. 그 부분이 오늘 하나솔루션이랑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태양광 관련 섹터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저도 회원님들한테 하나솔루션과 이런 태양광 관련주가 메인 테마다라는 걸 언급해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단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게 끝이었다라고 저는 오늘의 시장을 설명드리고 싶고 일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일부 이제 종목에서 흐름은 보였지만은 특이한 점은 딱 거기 한 부분뿐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굉장히 강했고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강한 흐름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 아시아 증시 전부 다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 상당히 스마트한 부분도 있죠. 지난번 연속 지금 개인들의
정확히 말하면은 10 몇 조를 샀어요. 이틀 동안 하루가 9조 샀고 하루가 또 4조 샀으니까 13조 사고 나서 일단 한 4, 5조, 5조 가까이 팔았는데요. 스마트한 개미의 흐름 또 분명히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보면 이제 공격적인 이 개인들,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개인과 이 금융투자의 ETF 개인들이 나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ETF 개인과 단기 매매하는 개인 나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자, 지난주 변동성을 이긴 시장 폭등 출발. 딱 지난 금요일 야간 선물 780포인트와 금요일 종가 780 딱 맞춰 마감 한 특별한 것 없고, 그냥 오늘은 어쩌보면 이미 금요일날 야간 선물을 에서 시장 방향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수 추정을 오늘 시장에서 사려고 따라 붙는 것보다는 새롭게 돈이 들어왔다든지 선물 대비 더 올라온 AI 쪽이 답이었습니다. 저도 주말에 우리 회원님들 뭐 시장 정리하고 전략 짜 드리고 했을 때 금요일날 레버리지 ETF 잡은 거, 그 다음에 변압기 잡은 거, 뭐 반도체 주워 담은 거, 삼성전자 배팅 친 거, 지주반도체 매수했던 거, 제약바이오 일부 매수 들어갔던 거 등등, 어쩌다 보니까는 종목 한 7개 정도 들고 넘어왔었는데 순차적으로 그냥 올라가면서 다 때렸어요. 다 때리고 이것 때리고 저것 때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선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에 때리고, 뭐 때리고 그리고 시장 본 거는 태양광. 예, 그리고 시장 본 거는 태양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봐요. 지난주 미국에서 발생한 AI 관련된 노이즈, 비트코인 폭락, 금은 폭락 등 이슈는 사실 그 케빈 워셔도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말했고, 금은도 아니었고, 비트코인도 회복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전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가 상당히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노이즈가 제가 볼 때는 레버리지가 다 이미 또 청산이 다 돼버렸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가상화폐 쪽도 레버리지 날려버렸고, 사스로 유발된 소프트웨어 쪽도 레버리지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서 레버리지 많이 쓰는 쪽은 죽었고, 그냥 시장은 또 정상화됐다. 끝. 네, 끝. 악재 소멸이다. 끝. 그냥 시장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박스권이다. 끝. 네, 설명할 게 없어요. 지금 왜? 바뀐 게 없어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변한 게, 본질이 바뀐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이런 이유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다, 저런 이유로 이 시장이 움직였다, 그게 아니라 이 흔들리는 시장, 올라왔다 내려왔다에 흔들리는 시장에 그냥 개인들만 파도 타고 있는 것 뿐이다. 욕심내지 말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욕심내지 말고 또 떨어지면 사 모으고, 올라오면 팔고. 저는 지금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것, 미 빅테크의 AI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다. AI 가속 기술은 여전히 폭발적이다. 레거시 진영의 실적과 쇼티지는 지속되고 있다. AI발 전력 부족은 시간이 가면 해결돼야 되는데 더 심해지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실 그 전에 카페 뭐 리포트라든지 산업 리포트 하나도 안 올려드렸는데 서서히 하나씩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보면 돼. 그냥 자료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요새는 예전과 달라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먼저 접하는 자료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서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페어한 시장인 것 같아요. 누가 뭐 자료를 먼저 더 많이 알고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이거보다는 가끔은 있을 수 있는데, 이 공개된 싸움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페어한 시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차고도 넘칩니다. 예? 그래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살을 더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말 사이 나온 이슈만 놓고 봐도 마이크론 HBM4에서 일단 아웃되고, 삼전 닉스 공급의 3전이 설 전에 HBM4 양산 시작한다, 이게 이슈 타고 오늘 HBM4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DY, YC 그냥 올린 거죠. 그래서 다른 반도체보다 좀 세게, 강하게 더 간 것일 뿐입니다. 대신 이를 제외하면 반도체 오늘 따라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올라가면 매도 잘 치고, 또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고. 지금 당장 기업들의 실적이 확 올라가냐?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코덱스 ETF를
동행해서 가고 있다.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질 것이며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 안에 실적이 나고 엣지는 종목군들이 계속 뭐 한동안 계속 해먹는 장세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만 놓고 봐도 이런 내용들이 명확해졌어요. 또한 미국 전력 부족에 변압기 관세까지 물어주면서 이 변압기를 가져가고 있다. 두 개 회사로 저는 파악이 돼요. 현대일렉과 산율전기. 하나라도 여러분들 종목을 가지고 계속 하세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계속. 이거 관련된 내용은 리포트 하나 올려드렸고요. 삼전 닉스 갭 뜨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머지 반도체 섹터의 갭은 오로지 코덱스 반도체에 엮였다라는 거 해서 올라오는 게 더 많더라. 대신 소부장은 이것도 바뀌지 않죠. 작년에 삼전과 닉스가 돈 번 거랑 앞으로 올해 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삼전과 닉스의 이 돈은 다시금 설비 투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들이죠. 설비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 소부장은 좋다. 이 공식이니까 때 되면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위의 섹터는 아주 당연한 결과였고 나머지에서 오늘 장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 매수나 포무에 빠져서 주가가 위에서 대롱대롱 놀고 또한 저가 대비 지수가 6에서 7% 폭등했는데 뭘 오늘 당장 우리가 더 먹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지수 추정 좀 봐보고요. 그 외 쪽에서 대금이라든지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이슈가 튀어나왔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장중에 종목을 보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머스크 트레이드가 매우 시장에 뜨겁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페로브스카이프트 논의를 위해서 팀을 보냈는데 오늘은 대만에다도 팀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또한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그 대주전자 재료에도 일론 머스크 팀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대주전자 재료도 거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즉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재료, 즉 우주 태양광 이슈가 시장에 뜨겁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쪽에서 쉽게 죽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한동안은 쉽게 죽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그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아마 뜰 것 같은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도 사실 오늘 인텔리안테크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종목군들 저는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인텔리안테크의 4분기 영업이익이 197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못 참죠. 그 정도로 좀 잘 나와서 그냥 장중에 얼른 들어가서 상한가에 팔아버리긴 했지만은 매매하고 좀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페로브스카이트 내용을 좀 여러분들 잘 보고 이따가 종목군들 한번 계속 보도록 하고요. 자, 정리해보면 지수가 여러분들 빠질 때 시장 마켓 타이밍을 잡는 전략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맞지 않는 시점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매에 모든 걸 걸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뭐 복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달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이 비중이란 게 있겠죠. 내가 100이면 나는 자신 있으면 100을 계속 넣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분산해서 또 100 넣고 올라와서 100 다 팔고 또 빠지면 가지고 있는 것도 100 넣고 일정 부분 생활비 좀 빼고 먹을 거 좀 사 먹고 하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타임에 뭐 플러스 15% 벌고 여기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맞더라도 덜 맞고 또 여기서 15% 벌고 또 15% 벌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 한 달에 한 4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 4번은 15 100만원 15만원 115 또 15 100 한 37 이렇게 160 185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리가 되면 100을 다 쓴다 하면 근데 100을 다 안 쓰더라도 중간 이상은 간다 이거죠. 지금의 시장은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고점을 만드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꺾이는데요. 이럴 때는 이평선이라는 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장기 평선에 가다가 포물선을 그리고 이평선이 만나는 크로스 구간에서 큰 하락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시점에서는 신호라는 게 분명히 옵니다. 신호, 그 다음에 이슈라는 게 분명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슈나 신호가 명확하게 켜졌을 때는 특히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오케이 지금 문제 없다 라고 할 때는 별로 문제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증권주, 네, 고객 거래 대금의 지속 상승이 있기 때문에 조정시 계속 매수, 코덱스 반도체 조정시 계속 매수, 전력인프라 조정시 계속 매수, 원전 조정시 계속 매수, 지주 ETF 조정시 계속 매수,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아무튼 좋은 종목만 계속. 내일도 삼성과 닉스 하루 이틀 좀 밀려주면 또 비중 베팅의 자리를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종목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원전 쪽도 강한데 사실 요 며칠은 원전보다는 트럼프 관련된 머스크 관련된 태양광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과 방사는 지금 실적을 다 면밀히 보고 있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은 실적과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종목 하나 발굴한 것 중에 화장품 섹터 오랜만에 하나 발굴했는데 차트 보지 않고 그냥 이름만 말하겠습니다. 한국콜마. 항상 매년 언급했던 건데요. 여름 겨울에 그 찬바람 불 때 사서 반팔 입을 때 팔면 돼요. 왜? 선크림 글로벌 1위야. 여러분들 1위. 여름에 좋고 겨울에 비수기인 회사. 예. 굉장히 좋겠죠? 예. 아무튼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일단 지수 한번 먼저 좀 보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와서 그냥 선물 구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격도 다 줄여놓고 좋은 흐름이에요. 그냥 여기서 저는 당분간은 좀 위로 올라도 맞고 떨어지는 뭐 박스권의 흐름을 당분간 좀 보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레버리지 ETF 같은 거 다 차익 해버리고 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올라오고 있을 때 장 후반에 막 올라왔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를 팔까 말까 하다가 이 코스닥 부양 관련된 정부 내용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잘 가지고 있어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ETF죠.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그냥 박스권 흐름입니다. 또 빠지면 21선 근처 되겠죠. SK하이닉스 21선에서 그냥 질적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추세가 21선에서 지켜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21선이라고 항상 지켜지는 것 같지만 안 지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자리에서 비중 베팅하면 죽는 거예요. 딱 그때 죽는 거야. 그때 단반에 죽어요. 비중 베팅해서 나는 21선에서 지지하겠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빼면 보통 레버리지 많이 쓰이잖아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많이 쓰고 보통 이럴 때 죽는 거지. 딱 5배 쓰고 한 번에 계좌 거의 깡통 나버리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데 다음번에 21선 깨질 때는 주의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자, 제주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요. 뭐 시가 위에 떴는데 실적은 좀 궁금합니다. 삼전 다 팔았고 제주 다 팔았고, 하나마이크론은 사지를 좀 못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오면 하나마이크론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그냥 반도체는 이제부터는 코덱스 반도체 ETF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박스권 하단에서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매수로 보시고요. 오늘 DI라든지 DI라든지
그다음에 YC라든지는 삼성전자 HBM4 네, 양산을 앞두고 테스트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는데 그 이상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는 하나 솔루션이겠죠. 네, 하나 솔루션. 일단은 연속적으로 상한가,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지지받고 오늘 하루 더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서 단기에 이벤트가 터졌고 그로 인한 공매도 청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인데, 그냥 에코프로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1, 2, 3, 4거래일 동안 뜨거웠죠. 그리고 빠졌다가도 올라오고, 약간 에코프로의 4일간의 폭등 이후에 숨고르기, 이렇게 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듭니다. 지금 하나 솔루션이요.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장중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수급이 양매수가 좀 뜨겁게 들어와서 내일 좀 밀리더라도 균적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유닛 테스트도 사실 페로브스카이트 내용이 좀 괜찮았는데 오후장에는 안 본 이유가 단일가 지정 예고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랬고요.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 빠졌다가도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흐름을 보여줄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SK 이터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BESS의 미국 진출 이슈까지가 IR북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저는 그 내용이 더 주요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BESS 혹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판매, 설치가 해외 진출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일 IR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IR에서 일정 부분 나오게 된다면 국내 사업을 넘어서 해외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적까지 잘 나온다 하면 금상첨화가 돼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끼가 좋은 종목이에요. SK 이터닉스도 한번 올라갔을 때는 끼가 매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자리를 그런 끼와 함께 돌파를 시킨다면 내일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일단은 빼놓고 언급을 좀 드립니다. 언급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증권주 미래에셋 증권이 폭등을 했는데요. 박스권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박스권으로 갈 것 같고, 키움증권도 오늘 잘 올라가는데 지수 빠질 때는 키움증권 계속 보면서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로 시장을 본다면 지금의 지수의 단기 반등의 폭이 크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종목을 산다라기보다도 좀 기다려서 종목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유리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시장 대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언급을 드릴게요. 그 밖에도 뭐 전력 인프라 너무 좋아요. 전력 인프라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왜 제가 전력 인프라 좋냐라고 하면, 이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졌을 때 장기 평선 하단에서 들어가서 여기 반등만 먹어도 이게 15에서 20%입니다.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도 15에서 20%고요. 빠졌다 올라도 이게 한 15에서 20%입니다. 여러분들 15에서 20%가 적나요? 한 달에 3-4번? 적습니까? 굉장히 사골로 좋은 종목군들이라고 여러분들. 왜?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잖아요. 주가가 빠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익이 누적이 되고 나중에 계속 팔면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작살 나버렸을 때는 비중을 하단에서 줄여야죠. 그때는 방법이 없죠. 그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주식의 끝이 어딘지.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순응하는 수밖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